새로운 논리적 사고와 주의력 테스트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돋보기를 챙겨서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산타를 돕는 거예요. 어느 굴뚝이 산타가 사용하기에 안전할까요? 첫 번째는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여요. 산소가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굴뚝을 보세요. 눈이 쌓여있지 않으니 벽난로가 현재 작동 중이란 뜻이죠. 산타는 세 번째 굴뚝을 선택해야 합니다.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지만 눈이 조금 쌓여있어서 벽난로에 불이 나지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루비 씨의 가게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고가의 시계 수십 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루비 씨는 그 남자가 자신의 조카 패트릭이라고 거의 확신했다고 말했어요. 경찰관들은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폭우로 인해 그들은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패트릭은 친구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씨 좀 봐요. 어제부터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패트릭의 친구도 그의 말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패트릭을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자의 헬멧이 오토바이에 걸려 있습니다. 전날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지금쯤 빗물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축구 코치가 다리 실어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잡았는데 모두 코치의 팀원들이었어요. 브랜드는 훈련이 끝나고 조금 더 연습하기 위해 경기장에 남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탈의실에 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앤드류는 훈련이 끝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갔다고 맹세했습니다. 제임스는 탈의실을 나설 때 트레이너가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실종 사건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브랜든이에요. 아직 탈의실에 안 갔다고 했죠? 그런데 유니폼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네요. 어느 여름밤 에밀리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누군가 자신의 보석과 돈을 모두 훔쳐간 것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에밀리의 남자친구인 다니엘, 에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릴리, 에밀리의 여동생인 한나. 다니엘은 경찰에게 밤새도록 친구와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릴리는 몸이 아파서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갔대요. 한나는 아침 7시까지 파티에 있다가 택시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걸어서 집에 가기엔 너무 어두웠고 아무도 태워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한나예요. 여름 아침 7시 밖은 이미 밝습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의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레이첼은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꿈이 실현되려고 해요. 한 유명한 연예 기획사가 레이첼에게 면접을 요청했습니다. 레이첼은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고 회의실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레이첼의 에이전트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직원 배지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마 손님일 거예요. 이 남자는 고급스러운 비싼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이 모두에게 커피를 가져다 줬으니 아마 비서일 겁니다. 이 여자의 머그잔에는 세계 최고의 변호사라고 쓰여 있으니까 아마 법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 같군요. 저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 레이첼의 에이전트인 조이예요. 조이는 레이첼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레이첼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이 의자는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이 의자에는 누군가가 커피를 쏟았네요. 바리스타가 이 자리에는 보스라고 커피잔을 놔뒀네요. 그리고 이 의자 위에는 누군가 스웨터를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레이첼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이 의자입니다. 우선 조이는 레이첼에게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연필 3자루로 만든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연필 한 자루를 움직여 숫자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레이첼을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요. 회의가 끝난 후 조이는 인기 작가가 보낸 택배를 열어봤어요. 그 작가가 조이에게 새 작품을 비밀리에 보낸 거였죠. 조이는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이 대본을 훔치려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시겠어요? 비서예요. 조이가 대본을 보는 동안 그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거울에 비친 천장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조이는 레이첼을 첫 오디션에 데려갔습니다. 레이첼은 다른 배우들과 한 줄로 섰어요. 모두 새로운 드라마의 주인공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였죠. 주인공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배우들이 모두 가짜 안경을 쓰고 인물에 몰입하려고 했어요. 레이첼은 오디션에서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셀리라는 배우가 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셀리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셀리는 의식을 잃었고 레이첼은 구급차를 불렀어요. 의사들은 누군가가 셀리에게 독극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들은 같은 과자를 먹고 같은 물을 마셨는걸요? 의사들이 음식을 검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배우가 셀리에게 안경을 닦으라고 물티슈를 줬어요. 거기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레이첼은 스탠을 만나기 위해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감독이었죠. 그녀는 이 극장에서 이상한 점 5가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이나요? 중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샹들리에가 천장에 제대로 매달려 있지 않네요. 선풍기가 만들어내는 바람은 오른쪽으로 불지만 이 배우의 머리카락은 왼쪽으로 날리고 있어요. 천장에는 사람 발자국이 나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빨간색이지만 무대 위의 조명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나의 그림자도 잘못된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네요. 스탠은 레이첼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 조시, 스티븐, 타일러를 소개해줬어요. 이들은 항상 장난을 치는 새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 중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2명은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들은 레이첼에게 자신들의 게임에 대해 말해줬어요. 레이첼은 이들의 이름을 맞춰야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조시라고 했고,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을 스티븐이라고 소개했고, 세 번째 남자는 두 번째 남자는 항상 진실을 말하죠 라고 했어요.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남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남자도 진실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오직 한 명의 형제만 진실을 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거짓말이겠군요. 그러면 두 번째 남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남자가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시고 두 번째 남자는 조시도 스티븐도 아닌 타일러입니다. 그리고 위에 도착한 형사는 377I3이라고 적힌 음인의 족지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는 3명입니다. 에릭, 엘리, 콜린이요. 형사를 도와 범인을 찾아내세요. 납치범은 엘리예요. 메모에 암호화된 이름이 엘리입니다. 어느 날 산타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는 슈퍼마켓에 들러 음식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선물을 집 안으로 가져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입구 근처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매 대금을 지불한 후 누군가 선물을 가져간 것을 발견했어요. 산타가 도둑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 남자예요. 훔친 선물을 숨기려 하고 있네요. 한 왕국은 꺼지지 않는 마법의 불에 의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왕국의 왕자였어요. 그는 누가 자신의 나라를 파괴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마녀의 나라로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색, 갈색, 보라색 마녀 3명을 만났어요. 내 왕국은 마법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회색 마녀는 공격 당시 아프리카에서 휴가 중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갈색 마녀는 왕자에게 방금 인도에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보라색 마녀는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 불을 제어할 힘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마녀가 유죄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보라색 마녀예요. 왕자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화재에 대해 알았겠어요. 마크는 버스 정류장을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곧 교차로가 보일 거라고 말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간판이 있는 기둥이 있을 텐데 오른쪽은 거짓말을 하고 왼쪽은 진실을 말할 거고요. 그리고 잠시 후 마크는 이 게시물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표시판에는 버스 정류장으로 라고 적혀 있었어요. 왼쪽 표지판에는 숲으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표지판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왼쪽 표지판은 숲으로 돌아가는 길이고요. 앞으로 곧장 가면 역에 도착할 거예요. 한 부부가 집으로 돌아와 산타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카일의 가장 친한 친구 릴리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어요. 카일은 릴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가오는 릴리의 생일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방을 보고 릴리가 떠난 지 정확히 몇 달이 지났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릴리는 36개월 전에 떠났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트북 화면을 보면 진짜 날짜인 2022년 1월 15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일의 사진을 살펴봅시다. 릴리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은 2019년 1월 15일이네요. 그러니까 릴리는 정확히 36개월 혹은 3년 전에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우선 카일은 릴리가 생일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 위시리스트를 올려놨다는 걸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는 옛날 메모를 훑어보고 이 단서를 찾았습니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정답은 3548입니다. 무당벌레 몸에 있는 점만 세면 됩니다. 이제 카일은 릴리가 꿈꾸는 선물이 뭔지 알았어요. 릴리는 매우 희귀한 빈티지 기타를 원했어요. 카일은 릴리의 친한 모든 친구들을 모아 비밀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100씩 모아서 기타를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5명의 친구들 모두 카일의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기로 동의했죠. 하지만 $400만 송금되어 있었어요. 캐리는 아침에 조깅하고 나서 $100를 보냈다고 했어요. 조씨는 카일의 메시지를 받고 바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제니는 은행 앱에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엄마에게 $100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엄마가 즉시 보내겠다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이미는 은행 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 중일까요? 캐리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으니 조깅하러 갈 수가 없겠죠. 카일은 기타를 사러 악기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기타를 사고 싶어하는 다른 손님과 마주쳤어요. 카일은 이럴 순 없어요. 제가 미리 기타를 예약했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만약 수수께끼를 푼다면 기타를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뒤집힐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치거나 열리고 가끔은 제거될 수도 있고 저는 손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2분 후 카일은 기타를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래입니다. 이제 카일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주유소에서 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카일은 꿈을 대다가는 비행기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주차장에 있는 누군가에게 태워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기로 했어요. 카일이 운전자를 잘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이 차는 바퀴가 3개밖에 없어요. 이 운전자가 카일을 공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차 뒷좌석에는 소름 끼치는 광대가 숨어 있으니 아마 이 차도 최선의 선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차는 꽤 믿을만해 보여요. 카일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해서 최대한 빨리 짐을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여행 가방이 없어져 버렸네요.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이 할머니가 도둑이에요. 스카프로 여행 가방을 가렸지만 이건 카일의 짐이에요. 카일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카일은 릴리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던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제빵사는 3명의 릴리를 위해 주문된 케이크를 보여줬어요. 카일의 친구 릴리를 위한 케이크가 뭔지 맞춰보실래요? 세 번째요. 크림 기타로 장식된 유일한 케이크죠. 카일은 릴리가 기타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케이크 디자인.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그들은 용의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아이들이었어요. 17세 딸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은 일찍 일어나서 선불을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산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산타를 위해 쿠키를 굽고 있었다고요? 모든 용의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가 유죄인지 맞춰보세요. 막내딸이 틀림없어요. 보세요. 쿠키에 땅콩이 들어있어요. 산타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나봐요. 슈퍼마켓에 가서 달걀 1개와 닭 1마리를 삽니다. 총 구매 비용은 108코인이에요. 그런데 닭고기가 달걀보다 100코인이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달걀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제 첫 번째 본능은 8코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100에서 8을 빼면 100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달걀은 실제로 4코인이에요. 소피아는 집에서 사라졌고 거실에서 발견된 메모를 통해 경찰은 그녀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러 온 피터슨 형사는 여성의 이웃을 신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앤서니는 경찰에게 야간 근무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곧장 잠자리에 들었고 형사가 깨워주었다고요? 라이언은 이웃 주민들을 위해 바베큐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비가 내렸기 때문에 취소해야 했죠. 로렌은 시내에 나가 쇼핑을 하고 막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챘어요.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로렌이 거짓말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차 밑에는 웅덩이가 없죠. 그녀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엠마는 마녀에게 잡혔습니다. 마녀는 그녀를 오두막에 가두고 떠났어요. 엠마는 배가 고팠습니다. 3가지 종류의 쿠키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쿠키가 먹어도 안전한 건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 이 과자를 보세요. 이 검은 점들은 건포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벌레입니다. 이 화이트 초콜릿 쿠키는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저 녹색 얼룩은 뭘까요? 오, 안 돼요. 독이 든 거예요. 엠마는 초콜릿 칩이 들어간 쿠키를 선택해야 해요. 산타가 가라데를 정말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